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7번 카드, 전차 카드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7번 전차 카드는 원소는 물입니다. 물이라는 원소 자체를 감정, 애정, 연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이 7번 카드의 전차는 전사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전차겠죠.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이 7번 카드의 원소가 물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외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진정한 의미를 알면 그게 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7번 전차 카드는 말 그대로 전차에 이 남자가 갑옷을 입은 남자가 타고 이제 이 흑과 백의 스피커스를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카드죠. 그래서 현장 리딩에서 보면 전차 카드는 움직이는 전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말을 의미해서 리딩을 참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똑바로 정면을 보고 앞으로 돌진하기 때문에 연애 상대나 어떤 일에 대한 목표를 하나 정해 놓으면 무조건 그 앞 목표를 보고 달려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연애에서 보면 한 여자나 한 남자를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매달리는 약간 집착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일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목표가 있다면 무조건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아주 파워가 강한 그런 사람 또는 남성,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 리딩의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카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카드가 이런 이미지로 그림으로 그려진 의미가 있겠죠. 상징과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전차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원소 요 전차 뒤에 보면 요 물이 강물같이 흐르죠. 요 구인데 이 전차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또 이미지가 이 남자가 자기의 이런 내면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갑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전차 카드는 1번하고 6번에 모든 상징들이 들어있는 그런 카드 이미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1번에 마법사의 지팡이, 2번에 달 또는 흑과 백이 스핑크스, 그리고 3번에 별, 여기 커튼에 있는 베일에 있는 별들, 그리고 4번에 사회 국가, 그리고 사각형의 구조, 그리고 5번에 이제 삼각형의 서열관계 또는 대사제가 썼던 움림과 툴림이라는 대사제가 썼던 상징의 의뢰에서 입었던 그런 상징 도구 이런 것들. 그리고 6번에는 여기 전차 카드에 요 팽이처럼 생긴 링간과 요니의 상징이거든요. 시바신의 상징인 링간과 그의 짝 파르바티의 성기 요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이가 합일이 돼 있죠. 그런 게해서 1번에서 6번 카드의 모든 요 상징이 7번 카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의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파워풀하고 의지가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이미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내가 속이 상당히 예민하고 여린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갑옷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갑옷으로 단단하게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더 강하게 얘기하죠. 별자리로 얘기할 때는 개자리를 얘기하는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시면 되냐면 개 껍질이 상당히 날카롭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갑옷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개를 반으로 갈라서 보면 속살은 흐물흐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슴 자체도 그 안에 마음이라든가 그런 감정적인 면 이런 면들이 상당히 유약하다. 어쩌면 예민하고 부드럽고 연민 어린 그런 가슴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사가 상당히 무서운 갑옷,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 여기 가슴 부분에 오라 빛이 반짝이고 있죠. 이렇게 은은한 빛을 품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했어요. 왜? 국가와 사회 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나갈 수밖에 없거든. 생계 문제라든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든가 그래서 흑과 발개의 스핑크스를 일으켜 세워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가족,
사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분명히 본인도 양가 감정, 흑과 백의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으켜 세워서 가는 이런 의지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4번 황제를 파워라고 얘기한다면 7번의 이 전차 카드는 의지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있는 힘을 끌어내서 쓰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파워 게임도 상당하다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사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근히 인정 욕구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인정 욕구를 받기를 되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욕을 하지 않지만 은근히 가슴 안에는 그런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래 너여서 다행이야 뭐 이런 식으로나 그런 쪽에 그런 마음에 공감 어린 위로 또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겉으로 너무 강하다 보니 그런 거 원할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미 1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 갑옷을 좀 벗고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을 사람인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약간 하면 그런 인정 욕구가 막 올라올 때는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요. 불만이 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라 자기의 그 부드러운 감성을 부드럽게 낼 수 있으면 참 좋을 사람인데 그게 좀 힘든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 자체는 이 전차카드의 키워드 자체가 신성한 길입니다. 그 신성한 길이 자기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마음 또는 내면에 있는 깊은 무의식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겉모습에 단단한 이 파워풀한 의지력 강한 그런 모습 말고 이 여린 모습 있죠. 여리다게 한 게 꼭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감 어리고 다정하고 누구에게나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육 본능 같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목표 지향 있죠. 아까 국가, 사회, 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 모습을 여린 모습을 너무 꽁꽁 감추고 있죠. 그럼 본인을 알고 있는 그 신성한 길, 내면으로 가는 길을 자꾸 막을 수밖에 없어요. 갑옷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 페르소나 중독이라는 면이 있죠. 여기 어깨에 달 있죠. 달 보면 여기에 가면 사람 얼굴에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마음 이런 거를 갑옷으로 감추면서 사회가 나를 보는 모습, 원하는 모습,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걸 가면이라 얘기하죠. 그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키워드에 따라 신성한 길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벗어내고 본인의 가슴의 길, 신성한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7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레이첼 폴락이라는 서양의 그 타로 그랜드 마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7번 카드를 설명을 하면서 오디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디푸스는 아주 성공한 테베의 왕이죠. 테베의 왕인데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에 오면서 어떤 남자를 하나 죽입니다. 그죠? 남자를 죽이는데 그 남자를 죽이고 테베라는 땅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그 길목에 스핑크스를 만나죠.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풉니다. 그 수수께끼가 결국은 해답이 인간이라는 해답인데 이 오디푸스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그래서 스핑크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했죠. 대답을 하고 그 스핑크스를 무찔렀기 때문에 테베의 왕으로 이제 시민들이 추앙을 하고 그 원래 이제 왕의 왕비였던 그분하고 왕의 왕비를 주겠다. 그래서 둘이가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테베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인 그 남자가 이 테베의 왕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왕비를 획득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테베 땅의 왕이 되고 그리고 왕비도 얻게 되고 그러면 권력과 여자를 다 얻은 거죠. 그리고 상당히 성공한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안 가서 이 왕국에 기근이 들고 가문이 들고 여성들이 임신을 못하고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옛날 고대 사람들은 왕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 이 오디푸스가 알고 보니 원래는 테베 사람이었고 자기가 다른 나라에 입양이 됐는데 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티베트 땅에 오다가 중간에 죽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고 자기는 엄마와 자기 어머니와 혼인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디푸스는 자기의 이 가면 페르소나에 취해서 그 역할을 너무 잘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몰랐던 거지. 타인은 누군지를 알아요. 아까 그 스핑크스의 질문에 결국은 인간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 이해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본인 자신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한 오디푸스는 결국은 페르소나라는 그 가면의 역할을 했고 자기 자신을 몰랐던 이 가슴, 신성한 길이라는 요걸 몰랐던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고 세계를 방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나중에 신화에서 보면 나중에는 그 어떤 신전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튼 오디푸스는 그런 과정의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본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7번에 이 사람은 페르소나가 너무 강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오디푸스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흑과 백, 의식과 무의식의 길을 본인이 잘 분석을 한다면 오디푸스의 그런 길을 가지는 않겠죠. 자, 비포 카드와 애프터 카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왕이 이 전사가 이 전차에 이제 이제 탑승을 하죠. 스핑크스 2마리가 눈을 감고 있고 우선은 이 세 명 다 모두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탑승 전이죠. 그리고 탑승을 하면서 다 눈을 뜨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탑승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페르소나의 상태죠. 그래서 이 유니버셜 카드에서도 보면 이 사각형의 전차와 이 남자가 약간 동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사각형의 그 모습에. 그렇지만 애프터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가슴에 오라가 빛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흑과 백의 의식과 무의식을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신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애프터 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번 카드의 마법사의 이 지팡이는 여기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정신분석, 내면 탐색의 일이고 의식과 무의식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앞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신성한 길은 가슴을 아는 길, 내 내면을 아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렇게 키워드가 완성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애프터 카드가. 그래서 7번 카드는 이런 식의 스토리 진행이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